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결과 브리핑과 동시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드디어 혐오와 폄하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선 이 발언이 이동영을 비롯한 뉴박 세력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을 만들며 싸우지 말라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아 누구 말이 맞아, 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통신사 손 안 들어 주셔서 그냥 제가 박준영 간사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먼저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앞으로도 매 순방 이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왔던 그런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이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거 자주 할 거냐?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거 말고도 무슨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무슨 타운홀 미팅도 공개하고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근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되게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 뭐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것도 저는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주 좀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제가 이 내부에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참모들로서는 그런 걱정하는 게 맞죠. 저는 앞으로도 좀 자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그리고 제 진지한 제 속마음도 우리 카메라 앞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거 제 일환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연을 했어요. 야, 너무 좋았습니다. 조만간 문조털레 유욱추 갑니다. 예.
이거는 뉴 이재명들의 타겟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작에 넣고 싶었는데 이제 꼬투리 잡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뉴 이재명 세력들의 혐오의 대상 추미애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역시 추미애였어요. 제 마음속 차기 대통령 추미애. 추미애는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젠 국회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추미애 지사는요, 민주당 내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분열을 위해서 계산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 많은 사람이 추미애 지사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잘못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추미애가 다 옳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추미애 지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고 당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봉하마을 가고 양산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는요, 검찰개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려는 당내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추미애, 최민희 의원, 김기표 의원 함께 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늙었어요. 이제 김종숙 여사님도 많이 늙었어요. 김종숙 여사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쾌해 보이죠. 이 사진이 뉴 이재명들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사진일 겁니다. 자,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나라도 보호해야 되겠다고. 네, 메시지죠. 대통령은 건드리지 마. 그러신 것 당신은 같아요. 건드릴 자격들이 없어.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이러한데. 나도 섭섭한 거 있었는데 나 안 그렇잖아. 네. 개인적인 것도 풀고 네. 제가 가신 이유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가신 이유가 뭘까? 네. 그런 이유라고 짐작은 했는데 어디도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뭔데, 네가 뭔데 대통령 보호해 이럴까봐. 제가 여쭤봤더니 역시 그런 이유로 가신 건 맞구나. 네. 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격들이 없어. 나도 지금 이러는데, 내가 이러는데 니들이 뭔데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큰 정치인이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데 내가 국회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는 저런 메시지 정치를 한 겁니다.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어요. 확실히 내 마음속에 차기 대통령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 요 대목이 있는데 이때 영상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기회주의자가 뭐 친일 세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왜 현재의 권력의 의중만 살피면서 제 할 일을 안 하고 그걸 또 분열의 도구로 삼고 자꾸 분열을 획책하고 계산을 하고 그럴까? 모든 정권 안에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찾아가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 기회주의자가 친일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내부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우님 감사합니다. 후회할 일을 말아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같이 욕하다 후회하셨던 분들 많이 봤어요. 맞네요. 우리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욕을 정말 함께 많이들 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는 너무 많이 갖진 맙시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흐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옳은 소리를 계속하고 우리 목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닿길 바라면서 하자고요. 추미애 지사의 현재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민주당 내의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할 일을 안 하고, 이거는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면서 그걸 내세워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자, 일명 명파리들, 뉴 이재명들이죠. 얘네들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 이거 안 따르면 너 반명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기회자들의 분열 획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인은 정말 드뭅니다. 추미애 지사는요, 뉴 이재명 세력들, 명파리들이요, 검찰개혁을 후퇴시킬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국회에 있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이래서 추미애가 좋아요. 추미애 지사는요, 항상 지지자들과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른 의원들은요, 의원 생활 몇 달만 하고 나면요, 바깥에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온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뉴스공장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양분남 의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분남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굉장히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분남 의원이 추가 수사권, 보안 수사권 이거 뒤집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좀 안일하죠. 양분남 의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분남 의원이 일반적인 사례예요. 추미애 지사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양분남 의원이 보안수사권 남겨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국정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인도 흔치 않습니다. 국회에 이제 추미애가 없어요. 정청래 혼자 남은 겁니다. 검찰개혁만 놓고 본다면 김용민 의원이 도움이 되겠지만요, 아쉬운 게 김용민 의원의 노선이 좀 애매합니다.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도 정청래와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정청래에게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자, 추미애가 빠진 민주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변절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을 포기하는 건요, 나라를 버리는 변절자가 되는 거나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요, 때려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변절을 못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말고 민주당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청래 대표를 반드시 연임시켜야만 합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청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검찰개혁 후퇴하는 순간 이 정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 사라지는 거예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우리는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네. 이 보이지 않게 해야지 정무라는 것은 보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대통령님한테는 청와대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은 모양새도 좋게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얼굴빛이 대통령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지지율 만약에 40% 이거 빨리 50%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시. 그런데 이게 40%대로 뭐 한 달간 두 달간 이렇게 만약에 길어지잖아요. 이게 지지율이 정체 구간이 지금 하락된 네네. 국면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 분께. 만약에 지지율이 좀 원래 워낙 좋았잖아요. 60% 그렇죠. 70% 이렇게 갔는데 이 40% 후반대 중후반대 이게 만약에 한 두세 달 길어진다. 네. 전당대회 때까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뭐가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다 안 좋겠지만 그중에 지지율이 40%대 육박하면 계속 약간 정체돼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이랑 음. 청이랑 음. 훨씬 더 엇박자가 많이 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책임 공방 같은 네, 게 네, 생길 네. 수도 있죠. 이게 힘이 왜냐하면 그리고 뭐 그건 당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당과 청 이런 부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여태 이제 특정 사안의 이슈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무관심층으로 이동되는 거는 전혀 이건 다른 양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슈로 인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보는 게 다 동의하면서 제가 보는 거는 청와대나 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정책이 제동이 걸립니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갈등 사안, 여야 갈등 사안이 제대로 진도를 빼지 못해요. 진척되잖아요. 예를 들면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많은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을 해야 하잖아요. 특검의 공소 취소 문제를 늘 거냐 말 거냐 고민이 있잖아요. 네네. 제출은 돼 있지만 이거를 특검을 바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전당대회 때 해야 돼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안이 지방선거 초반에 견제론을 키우는데 약간의 역할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야당이 하도 때렸잖아요. 네네. 이 사안을 할 수 있어 없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책, 핵심 사업에 대한 진척하기가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에 대한 제동도 제동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
이거 야당이 세게 발목을 잡았을 때 국민적인 지지가 많이 높지 않으면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동요해요.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유심히 봅니다. 총선 때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쪽이 다수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간을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복지부동으로 서서히 빠집니다. 동요하고 눈치 봐요. 여야 눈치를 보기 시작해 공무원들이. 그리고 검찰들은 호시탐탐 민주당이나 정권 수사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죠. 정권 인사들을 때리려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 레임덕의 레임덕은 아니고. 그러니까 레임덕은 당연히 아닌데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그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내후년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의 문제, 합당의 문제도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이 안달하게 돼 있어요. 몸이 달게 돼 있어요. 손 안 잡으면 못 이기거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면 반드시 잡아야 하잖아요.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번에 평택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김재현 진보당도 마찬가지 조국혁신당도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많이 섭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범여권 공조가 계속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사안별로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 범여권 정당들이 이런 게 이제 지지율하고 다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랑 완전히 이제 반대로 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50% 과반은 넘게 하고요. 55, 60, 70 다시 올려내야 합니다. 올려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마음을 모으는 게 첫 번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하도 이렇게 논쟁이 심하니까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 막 했어도 그게 화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 털려고 이런 것들이 내부의 갈등 이슈가 많은 사람들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게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의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 자식만 자꾸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그게 있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자식은 이제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시니까 네, 조금 이제 그거를 잘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청와대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건 누구나 대통령님도 고민이 깊어지시는 거고 청와대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뭘까? 그러면 대통령 뭘 해야 하고 당은 무엇을 해야 하고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게 이제 해법이 나와야 하는 거고 거기에 한 주말까지 굉장히 깊은 논의와 숙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이제 귀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그래도 여론에 대한 의식을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게 일단은 지금 현재 첫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받은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단시간 내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지를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되 서로 너무 모욕적이지 않게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맞춰나가야 되는 저는 단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이죠. 검찰 개혁의 그 개혁성이 순수성을 잃어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 오늘 또 사건이 오늘 하나 기사- 터졌잖아요. 네. 총리실에서 그 침대 축구하겠다. 당 보고를 전당대 이후로 하겠다. 네, 그렇죠. 이 기사가 나와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랑 건빵을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어요. 이 다 건은 시켰어요. 있잖아요. 적어도 김인석 총리가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 확고하다면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총리가 발언했어야 돼.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바로 보고할 거다 6월 말까지.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했어야 하거든.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당에 복귀했다? 이건 김민석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에요. 총리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입장이. 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새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보고 하겠다.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네. 저울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이건 아니다. 대통령님이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요구권 수준으로 넘겨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밝혔고. 청와대 이야기도 안 듣는 거야, 이거는. 근데 총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네. 오늘도 네. 입장을 내야 하고 꾸짖어야지. 총리실 산하 기관이잖아요. 꾸짖고 빨리 당에 빨리 해라. 왜냐 다 준비됐거든. 초이스의 문제잖아. 이렇게 다 꾸러미가 사 있고 이거 넣을까 뺄까 이란 이안 뭘로 할. 이거는 한 2-3시간이면 끝나. 다 돼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눈치 보고 시간 끌기 침대 축구하고 있어. 시간 끌기 하면서. 이거야말로 총리실이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전당대회가 개혁 대 민생 구도가 아니라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갑니다. 이건 김민석 총리한테 죽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결단하시고 입장을 내시고 빨리 당에 보고하도록 김민석 총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밝은 분위기로 가자면서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조금 다잡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자꾸 찝찝해요. 이게 박은정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해서 경공에서 말씀하셨던. 근데 그게 이게 그냥 뇌피셜 아니면 많이 너무 겸책을 늘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대통령까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으면 에이 설마 에이 이랬는데 문화일보 이 기사가 나온 거야. 침대 축구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뚜껑이 열리지. 그리고 김민석은 가만히 있고. 제가 봐서 이 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원래 저 문제도 언제 한다 그랬어요? 6월에는 한다 6월에. 그랬어요. 네. 그렇지. 지난 3월쯤에 기자회견 했을 때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나 관련해서는 6월 정도에 토론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이제 7월 되죠. 근데 전당대회 있으니까 또 전당대회 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이루겠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회에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당론으로 정했죠. 네. 그렇게 가는데 김민석 대표는 검찰총리 TF 김민석 산하 총리. 총리를 보면은 검찰개혁 TF 산하실에서 한 걸 봤더니 국회에 넘긴다라고 하는 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를 다시 다르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약간 지원처럼 보이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끊고 정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박시영 대표님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봐왔던 과정이잖아요. 예. 검찰개혁 그 관련해갖고 제가 열심히 막 취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렸던 게 뭐예요? 법 왜곡죄. 본회의 의결 들어가기 30분 전에 바꿔치기 됐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부 동의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님도 그때서야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걸 추가해서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상징성인 검찰개혁이 훼손되지 않겠다 깃발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갈등 그 정청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던 게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중간부터 어느 순간 갑자기 국회의원 7-80명이 돌아섰어요. 보안 수사권이든 요구권 찬성하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방식이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마음을 움직여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요?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동원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방향은 좋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보안 수사권이나 요구권을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하려고 했는가, 설명을 잘 하려고 했는가, 소통하려 했는가. 그런데 제가 목격한 건 뭐예요? 저기 정책 보좌관이나 막 정성호 장관이 나와서 막 어떻게 해요? 막 대안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 너네는 따라와. 이 방식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연장으로 들어와서 왜 전당대회 뒤로 미루지?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많은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저기 총리님께서 뉴스 아이키인가 특정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예, 거기 예.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네. 와 오랜만에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총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이낙연이나 반기문처럼 좀 기름장어처럼 뭔가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자꾸 답답했거든요. 원래 근데 그러니까- 김인수 총리가 연설을 할 때는 굉장히 사자우를 토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입장이 분명하면 쉽거든. 네, 간단하거든. 그래서 검찰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실 TF 팀에서 뭐 하는데 아무 이제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본인 책임이 아니다. 나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독자적으로 간다. 이런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솔직하게 이런 표현을 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니 그 대안을 내가 만들 거면 내가 장관했지 왜 거기 앉아 있나 이런 반발감이 막 올라와요. 아니 그거 저는 지금 민주당도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여야 상임위 협상 중이에요. 교섭단 국민의힘과 상임위 어디 가져갈 건지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사위는 이건 아유, 디폴트란 말이야. 아유,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내정할 건지 빨리 정해야 돼요. 네. 빨리 정해하고 선수 어떤 사람은 3선 이상 반드시 그중에 차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재선 뭐 재선 그룹에서 김용민 의원처럼 전문성 인사함, 개혁성 인사함을 설득해서 안치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빨리 결정을 내리고 법사위원 민주당 쪽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으로 모을 것 같고 다시 네. 빨리 해서 총리실 쪽에 빨리 요구도 하고 빨리 줘라. 그 김민석 압박하고 빨리 내게 하고 그래서 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법사위원들부터 시작하는 거야 논의를. 그래 빨리빨리 검토해서 상임위 협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7월 초에 법사위 안을 만들고 전체 회의를 잡으면 돼요.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게 전당대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다면 빨리 열어서 8월 말이든 열어서 처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도 속도를 빼한다. 이게 총리실에서 안 넘으니까 정부가 안 넘으니까 뭐 시간 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법사위원장 문제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드는 게 요 근래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법사위원장 다음에 누가 유력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못 꺼낼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유력합니다란 말을 하면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이미 이야기는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못 꺼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들었는데 뭐 바쁜 게 옛날부터 나왔고 뭐 송기현 막 이런 분들도 나오는 거 네. 뭐 여러 명 나오는데 그게 딱 안 느껴져. 잘할 것 같다는 느낌. 개혁의 그 강력한 의지가 안 느껴진. 사실 김용민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예. 아니 우리 방송에서 하고 싶다고 그랬어. 예, 법사위원장. 나 하게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많이 끌어왔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믿고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응원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게 이제 지지율을 높이고 당의 정체성과 노선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분을 청와대 초청해서 식사도 하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들 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어떤 행보가 하나 필요하다 보고 당에서도 흔히들 얘기하는 친명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세력들한테 선을 긋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친명 핵심 의원들이 자체에서.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